이번 시간에는 리비안과 루시드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보고 잠재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 능력입니다. 현재 루시드는 루시드 에어, 리비안은 R1T, R1S라는 이름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2017년 1월 1600만 달러에 미쓰비시 자동차의 일리노이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첫 제품인 R1T와 R1S를 공개했죠. 루시드 에어는 2020년 9월 온라인으로 공개한 첫 양산차입니다. 두 회사의 차량 출시일이 비슷한 걸 감안했을 때 개발을 거친 양산 기간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산량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2분기에 14,000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했고 12,600대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2분기 루시드는 2,173대 차량을 생산했는데 1,400대 차량을 인도했죠. 리비안은 최근 연간 생산량을 52,000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지난 8월 예상보다 부진한 2분기 시작을 발표하면서도 올해 생산량 목표치를 기존의 1만 대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차량 생산을 통해 리비안은 차량 한 대당 약 12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루시드는 생산 차량 한 대당 33만 8천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차량을 생산하면 할수록 손실이 나는 구조이죠. 물론 차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량 생산만으로는 비교를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루시드의 경우에는 현재 예약 수량 대비 한참 못 미치는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동차 회사는 차량 양산 과정에서 생산 공정 효율화가 진행되기 전까지 차량 한 대당 엄청난 적자를 감수해야 합니다. 현재 루시드가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생산 공정 효율화를 통해 어느 정도 차량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원가 절감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차량 한 대당 적자 금액은 감소하겠지만 차량 총 생산 대수의 증가로 더 많은 적자를 안게 됩니다. 이게 리비안의 상황이죠. 리비안의 경우 양산이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해 생산 공정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투입되어야 할 겁니다. 사실 저는 리비안의 양산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 효율화를 넘어서 원가 절감 단계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회사는 전기 모터를 외부 공급업체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자체 구동 장치를 통해 비용 절감과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로운 자체 설계 모터인 앤드류 모터를 통해 비용 절감에 성공한 거죠. 리비안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차량 생산에 대한 수직 계열화와 핵심 부품 내재화에 대한 큰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모터와 배터리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제품 중 모터 제품 내재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생산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새로운 앤드류 구동 장치는 기어박스, 파워 인버터 및 모터를 단일 장치로 결합합니다. 이러한 통합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고 기존의 타사 모터를 사용할 때에 대비해서 가격을 8,000달러나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비안은 모터뿐 아니라 하반기 맥스팩 배터리 출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자동차 회사로서의 체질을 갖추고 있는 거죠. 자동차 회사가 더 높은 마진을 가지고 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핵심 부품 내재화를 통해 원가 대비 낮은 생산 비용을 만들어서 차량 한 대당 마진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최근 현기차의 마진율이 높아진 것도 전기차 개발에 많은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차에서 한 대당 마진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연기관차의 핵심 부품에 대한 내재화가 끝난 상황이죠. 비용 투입이 완료된 상황에서 다양한 차량 라인업에 동일한 핵심 부품을 장착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리비안은 차량 대량 양산에 대해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루시드는 기본적인 차량 생산 대수 증가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가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CEO의 역량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비아는 현재 차량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브랜드로 차량을 많이 만들어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반면 루시드는 루시드에어 판매량 부진도 불구하고 사우디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처음 럭셔리 모델을 만들었다가 준비하고 있는 신차가 나오기도 전에 대중적인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시장 진출도 제대로 된 양산도 못한 상황에서 중국과 사우디 등 다른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죠. 공장이 있는 현지에서 차량 인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CEO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루시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고급화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목표를 발표했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현재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리비안의 양산 능력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자금력에서는 사실 우려를 했습니다. 양산 과정에서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추가적인 차량 개발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전기차 경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차량 판매량은 다른 자동차 회사를 압도할 만큼 늘어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 말은 돈이 필요할 때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리비안은 루시드와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 자금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리비안보다 루시드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루시드는 돈이 떨어지면 사우디에서 도와줄 겁니다. 이 정도 돈을 태웠으면 끝내지 않을 겁니다. 사우디에 공장도 지었죠. 정상화는 안 되더라도 추가적인 자금은 계속 태울 겁니다. 하지만 리비안의 최대 주주인 아마존은 어떨까요? 아마존은 리비안의 성장에 올인할 정도로 전기차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전기차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는 거지 차량 생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차량 생산하는 업체에 추가적인 지분 투자를 해서 지배기업이 될 생각도 없습니다. 아마존이 리비안에 투자를 한 것도 전기차 생산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는 것보다 자신의 온라인 이커머스의 한 축인 배송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리비안은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거시 환경이 급격히 좋아지거나 자신의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어 자금 조달 환경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저렴한 가격에 유리한 위치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환경은 리비안에게 유리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발표된 리비안의 전환사채 발행은 리비안 주가의 직격타였습니다. 리비안 주가가 하루 만에 23% 하락했죠. 자금 조달을 위해 15억 달러 전환사채 발행이 주가를 떨어뜨린 요인입니다. 리비안은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해 매 분기마다 10억 달러의 현금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분기 실적 발표 때 재정 상황이 탄탄하고 2025년까지 자금 조달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환사채 발행은 지출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더 크다는 반증입니다. 9월 30일 기준 리비안의 현금 보유액은 91억 달러로 6월에 102억 달러보다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은 갈수록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리비안의 가장 큰 악재는 자금 조달 능력일 겁니다. 루시드는 내년 대형 SUV 그래비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를 통해 양산 능력을 높이고 그래비티의 고급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차량 생산량은 적어도 됩니다. 오히려 대중적인 차보다는 럭셔리 차량으로서의 브랜딩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한 후 다음 차량을 개발하는 단계로 이어져야 할 겁니다. 루시드가 다음 차량으로 대형 SUV를 선택한 것은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대형 세단 수요층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중장년층으로서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이었다면 SUV는 충분히 수요층을 확대할 수 있는 차종입니다. 루시드의 브랜딩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수요층까지 차량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명 럭셔리 SUV로 성공적으로 포지셔닝하고 남은 기간 동안 그래비티 개발에 집중해서 차량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비안의 다음 모델은 중소형 SUV입니다. 2025년 출시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차량이 상당히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캠핑과 레저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40대 중산층의 수요가 상당히 높죠. 이 시장에서 고급화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수요층이 가장 넓은 보편적인 소비층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리비안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충분히 쌓았습니다. 대중적인 SUV로 가격 레인지만 잘 맞춘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리비안만의 ESG 정책이나 리비안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가야 할 겁니다. 다만 리비안의 과제는 신차 출시 전까지 R1S에 대한 판매를 최대한 증가시켜 차량 한 대당 손실금액을 낮춰야 할 겁니다. 저는 리비안과 루시드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둘 중에 한 종목을 고르라면 리비안이 리스크가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CEO가 창업자이기 때문이죠. 종목을 선택할 때 반드시 챙겨봐야 할 부분은 회사의 CEO입니다. CEO가 어떤 이력이 있는지, 어떻게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비전은 무엇인지 유추해 봐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창업한 회사이면 더 좋을 겁니다. 창업자에게 기업은 자식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기업의 성장도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창업자의 창업 정신이 녹아 있어야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산업군을 만든 혁신기업 대부분은 창업자가 CEO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창업주가 CEO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는 회사의 덩치가 어느 정도 커진 상태이고 사람으로 비유하면 성인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결정 기구들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창업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그대로 창업주 정신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